안녕하세요. 이원영입니다. 박기영 부장님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명함 한 장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제 명함도 한 장 드리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수군요. 좋네요. 외우기도 쉽고. 네, 제 이름 중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었어요. 이 과장님은 무슨 업무를 맡고 계세요? 홍보실에서 근무합니다. 이번에 꽃장식은 무슨 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향수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에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는데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라서 좋은 인상을 줘야 합니다. 어느 나라 분들입니까? 프랑스분 두 분인데 모두 여자분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카탈로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광고 방향을 정했으니까 오늘은 누구를 모델로 쓸지 이야기합시다. 아무래도 건강 음료수이니까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남자 모델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남자들을 위한 음료수니까 축구선수 박지원은 어떨까요? 이사님들 모두 오셨나요? 김 전무님만 오시면 됩니다. 오늘 모이라고 한 것은 회사 건물을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공간이 좁고 시내에서 멀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내 어디로 이전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군요. 요즘 인터넷에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서비스 센터가 서울에 2곳밖에 없어서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센터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신 박병호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컨설팅 일을 하면서 많은 회사원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죠.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자료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이나 도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도표를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색깔로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발표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발표하면 효과적이겠죠. 발표할 때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거나 한 곳만을 보면 안 됩니다. 청중들을 골고루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가끔 재미있는 말을 하거나 몸짓을 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메일은 제목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는 제목보다는 세광전자의 김민수입니다라는 제목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읽고 내용을 대충 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이 카탈로그 요청이라면 쉽게 이메일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보내는 이메일이라면 안녕하십니까 나 반갑습니다와 같이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메일을 주고받은 사이라면 감기는 좀 어떠세요와 같은 개인적인 내용을 써서 친밀감을 나타내도 좋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말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또 상대가 읽기 쉽도록 보기 좋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 때는 파일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명함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 이름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직함과 이름을 쓴 후 회사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표기한 온라인 명함을 이메일 끝에 첨부하십시오.
당신을 알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